운동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히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는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서 2,500만 북한 동포들 불쌍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건강 잘 챙기셔야 되는데 몸은 괜찮으십니까? 몸은 뭐 괜찮고, 여기 광화문의 구조는 일단은 안보 세력이 30%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70%예요.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여기는 조건 없이 모여요.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래도 모여. 그래서 신앙심하고 애국심이 합쳐진 것 때문에 광화문 운동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3월 중순이면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 할 것이고, 오늘도 이거 순서 끝난 뒤에 헌법재판소에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뭐 사람이 제자리 어려움을 하든지 말든지 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4명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4명만 계속 우리가 지키면 대통령 석방이에요, 석방. 광화문에 나오신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그냥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민주당 민주당이 아니지 인민당이지 저거 너무너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그 뭐 입법 독주 사바사바 부정선거 부정투표 범법자들 속에 천불이 나가지고 국민이 보는 대통령을 저거 마음대로 가지고 지락비락 하는데 아마 제 마음하고 오늘 광화문에 나오신 1,000만 명의 국민들도 똑같을 겁니다. 실제 이제 우파 연예인들도 많으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예. 뭐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뭐 대단한 애국자들이 많은데 이 나오면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예. 벌써 저만 하더라도 지난주 우리 애기가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 탔는데 제가 지킨 거는 저는 완전 통편집 다 돼버렸거든. 예. 그런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화문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나와야지 어쩝니까?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예. 북한에 김윤아가 있습니까? BTS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나라 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적방되고 나서도 우리가 힘을 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거리에 나와서 정강훈 목사님 말씀 맞다나 국민 저항권으로 예,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대통령님께도 힘을 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광화문에 나오신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매주 광화문에 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제가 경남 양산에서 왔는데 우리 양산에서 이 광화문으로 버스 10대가 왔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대 해서 저는 3040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버스 한 대를 꽉 태워서 지금 이 광화문에 와서 이 지금 뭐 100만 명 넘는 이 시민들 중에 한 픽셀이라도 우리가 더 찍자라는 의지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상황 어떤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했는데 이제 한 열흘 전에 FBI 국장까지 해서 내각 구성을 완전히 다 마쳤어요. 그리고 미국이 독일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어떻게 개입했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독일에 가서 선거 8일 전에 독일 총선을 2월 22일 날 했는데 선거 8일 전에 이렇게 좌파가 판치는 독일에는 우리 미군을 보내주는 것이 이게 맞나라는 고민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좌파가 만약에 친중 정권이 들어선다면 미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이 기각되는 데까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사실 그동안 제가 광화문에 왔을 때보다 가장 많은 인파가 나오셨어요. 그러면 아마도 다음 주에도 아마 이 집회가 계속될 겁니다. 3월 8일도 아마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이 안 될 거예요. 그 3월 8일 날 사실은 오늘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와야 돼요. 왜? 헌법재판관에게 마지막 압박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애국 시민들이 끝까지 헌법재판관들에게 압박을 주는 이런 뭉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이 광화문에서. 오늘 광화문에 나오신 이유 또 어떤 각오로 나오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06년 전에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우리 민족이 3.1절 자유독립 만세를 통해서 나라를 되찾는 광복의 기토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곳 2025년 3월 1일 이 광화문 집회는 빼앗긴 자유민주주의, 흔들리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약 지금 수백만의 지금 애국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일원으로 참여해서 이 무너지는 자유민주 체제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키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기여를 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자유 대표 정당은 그간의 국민의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의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았셨듯이 국민의힘은 서로 분열하고 배신해서 자당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 소추하는 데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년에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싸우고 행동하고 투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는 지금 유일한 보수 정당은 자유통일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유통일당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같이 보폭을 맞추는 그런 정당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화문 운동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이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광화문 여기에 모인 우리 국민의 의미는 탄핵무효,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아이들은 너무나 불법으로만 하는데 우리가 너무 얌전한 것 같아요. 우리도 법을 어기서라도 얘네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네, 이렇게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뭉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뭉친다면은 우리 2019년 10월 3일 이후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였는데 정말로 뭉치고 나서 흩어지면 그런 의미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서 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윤 대통령을 구하고 용산에다 데리러 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광화문 운동에 부산에서도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네, 부산에서 엄청난 수자가 왔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이 버스 100대가 왔는데 그보다도 막 기차를 타고 개인적으로 어젯밤에 올라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주 굉장한 지금 숫자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마 나라의 상황이 위기에 그야말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3.1 운동을 벌리듯이 나라 찾기 운동을 벌려야 된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열심을 낸 사람 정도뿐 아니고 보통의 국민들이 함께 이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어떤 합의를 이루어진 느낌 받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예, 지금 그냥 두었으면 이 광화문 운동이 없었으면 그냥 8대0으로 갑니다. 그런데 광화문이 7년 동안 주사벌을 외치고 공산주의들을 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믿었어요. 그동안 저도 잘 안 믿었고요. 근데 우리 정광훈 쌤이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했는데 그게 맞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어쩌면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기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감히 문영배와 그 일당이 탄핵을 감행할 용기를 갖지 못하지 않겠나? 아마 우리 국민들의 열화에 눌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계에서 바라보는 정광훈 목사님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사실은 한국 교회의 주류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중에서 고신 합동 뭐 이런 통합 이런 그런 주류 교단 출신이 아니라고 사실은 좀 우습게 보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말한다 생각을 했죠. 그건 목사들의 생각이었어요. 일반 교인들은 거기다가
일반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사람들이 이 광화문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교계 정통 주류교단의 어떤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아직도 껄끄름하게 생각하지만은 밑바닥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광화문 운동을 지지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심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저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에게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너무 그래 지나치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제가 탄핵이 이룬 다음에 광화문 무대에 올라가서 공적으로 전 목사님께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못 봤고 제대로 이 상황을 잘못 봤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정도로, 사람들이, 저도 굉장히 깊이 관찰해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꿰뚫어 보지를 못했는데, 정말 그런 면에서 전 목사님 굉장히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광화문과 함께 하실 거죠? 아, 예, 그래야 됩니다. 지금 아마 이번 3일 일처를 지나면서 또 이 탄핵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뭐 탄핵 인용되든 기각되든 저는 동일하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나라를 제대로 지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구나, 일부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제대로 한번 나서보자, 이런 생각은 점점 더 퍼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하여튼 우리가 광화문에 모인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또 세력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종북 좌파 세력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 바로 자유통일당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좀 아쉽게 부정선거로, 아니 아쉬운 게 아니다, 열받게 말이죠, 부정선거로 원내 진입을 못했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확실히 부정선거 잡아내서 광화문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로 진출을 해야죠. 국회로 진출을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제1정당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돼요. 국민의힘도 이렇게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통일당과 함께하는 이 광화문 세력, 전광훈 목사님, 이 세력이 바로 대한민국 보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잘 돼야 됩니다. 화이팅! 광화문에 자주 나오셨나요? 계속 요즘은 뭐 탄핵 이후로는 꾸준히 나와서 지금 저희가 이제 멸공 오뎅 이래가지고 오뎅차를 매번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이 우파에서 우리 우파에서 이렇게 대중 집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나 신혜식 대표님 같이 아스팔트에서 오랫동안 지켜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뭐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건 처음 봤는데요. 아마 여기 오신 모든 분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역대 어떤 모임도, 어떤 집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계신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오랫동안 우리 이 정광훈 목사님과 신혜식 대표 이런 분들이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뭐 여기 미력 하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돼서 우리 다 같은 바람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다 함께 광화문 현장에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좀 아쉬운 점, 그리고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국민의힘이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눈치를 본다. 계속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면 그때 현장에 나오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이제 50%를 넘어서니까 오늘 보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저기 집회 나와서 이제 나와서야 겨우 이제 뭐 연설하려고 하고 얼굴 비추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게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뿌리 뽑아야 할 그런 아주 잘못된 근성인데, 그러나 하여간 지금은 대통령이 직에 복귀할 때까지는 우리가 뭐
부직갱이 하나라도 전부 나와서 힘을 합쳐야 될 테니까 그런 어떤 분열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 다 같이 합쳐서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직에 복귀시키는 헌법을 언제에서 탄핵을 기각시키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너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엉망이죠. 저도 헌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지만 아마 지금같이 타락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실정법을, 중요한 실정법들을 노골적으로, 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무시하면서 무엇에 끌려가듯이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헌재 재판관들 경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말씀 드린 것이 아니죠. 예. 헌법재판소에 예전에 계실 때도 지금처럼 재판관 무슨 TF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그때도 물론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재판관 한 명당 전속 연구관이 있고 공통 연구관이 있는데, 다음 이번에는 문영배가 특별히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그런 TF팀을 만든다고 하는 자체를 잘못됐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반대 신문에 대한 증거를 계속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4차례나 사전 제출해달라고 강요를 했는데 누가 했느냐? 헌재 5급 사무관이 했어요. 5급 사무관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문영배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증인신문에 있어서 반대 신문에 대한 내용을 줄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지금도 헌재가 자행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대통령이 피청구인으로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소추인단의 변호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둘 다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알다시피 3분 동안 발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절한다든지, 세상에 살면서 법원이 초시계를 갖다 놓고 신문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초시계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원들 발언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피청구인에 대한 진술을 충분히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게 전무후무한 일인데, 저는 그래도 자유우파를 지키는 재판관들이 올바른 결정을 함께 내려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마은혁이 재판에 합류할 가능성, 절대 합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절대로 합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마은혁을 하면 변론 제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전혀 아닌 것이에요. 더군다나 최근에 대법원에서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재생 녹음이 필요 없고 녹취록으로 가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최상목은 권한 대대행에 불과해요. 적극적인 임명권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최상목은 결코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